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건설주들이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조금 또 반등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건설주가 언제 올해 악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주가를 눌렀던 또 부진했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조적 문제하고 시장 상황적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설주들의 구조적 문제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런 것 같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거래량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왜 많으냐면은 이게 이 건설사들이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무상 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제스건설 4대 건설사를 보면 이미 1억 주가 넘었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무려 4억 주가 됩니다. 이런 반면에 이 대우건설을 빼고 나머지 건설사를 보면 총수기업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유통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흥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적은 거고, 이렇다 보니까 그 이 건설주들이 또 하나의 단점이 이 최근에 이제 많은 다른 종목들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건설주들은 그것도 좀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곧 배당 시즌인데 배당도 되게 약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IPO 시장에서도 매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뭐 현대엔지니어링 원래 하려다 말았고요. 거기다가 보시면 포스코건설, 하나건설, 호방건설 차기 후보들도 사실은 언제 등장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구조 문제 좀 있고, 거기다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상황이 9월 달에 레고랜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예, 뭐 일단 PF가 막히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내년 분양 시장이 어둡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 복합적으로 막혔는데, 그러니까 초대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뭐 네옴시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건설 회사들이요. 뭐 업황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좋을 일은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 주가는 선반영하니까요. 최근에 올라오는 주가가 11월에 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는데요. 말씀하신 네옴시티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제일 단기적으로는 둔촌주공이 뭐 이번에 일반 분양하죠. 예. 해서 그게 조금 이제 한 거고, 지난주에 이제 페드에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는 말이 건설주에도 약간 호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달 사실 6개월 전부터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수주 때문에 사실은 늘었는데, 우선 일단 이 둔촌주공은 지금 둔촌주공에 걸려 있는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거기 있는 그다음에 다른 건설사들도 같이 동반 상장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연준의 어떤 페드는 뭐 어제 미국이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순간적인 좀 오름세 같고, 그러니까 금리를 속도를 줄인다는 것뿐이지 금리 오른다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간에 있었던 것 같고, 네옴시티는 조금 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본업을 보면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고 이것도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내 건설 업황은 별로 안 좋다. 늘 이제 해외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해외나 대체적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현황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지금 뭐 주택 어떤 상황이 경기는 좀 좋지가 부진하죠. 않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건설사들이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해외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의 수준은 결국에는 환율하고 유가와 연동되거든요. 네. 지금 두 개 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 환율이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나갔을 때의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물론 이제 지금 선물 가격이 텍사스산 그 가격이 74불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가는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 건설의 수준은 계속 있는데, 일단 자료를 보시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선 수주 건수는 한 23% 정도 늘었습니다. 그 작년에 같은 기간에 355건이었는데 현재 436건으로 23% 늘었거든요. 실제 시공하고 있는 시공 건수도
한 11% 뛰었어요. 2,200건 이상 돼서 일단 해외에서 그나마 숨통을 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하나씩 보시면 네. 삼성물산이 수주는 5건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떠 있는 거고. 거의 뭐 캡티브 소유라는 거네요. 그렇죠. 계열사. 예. 현대 엔지니어링도 현대차의 미국 공장 음. 신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제 해외 수주는 현대건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롯데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해외 건설이고 나머지는 캡티브 마켓 쪽이지만 어쨌든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내년도 상황도 저는 건설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국내 경기보다는 해외 쪽의 수주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선별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이유 가운데는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일시적인 테마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옴시티는 좀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장 이제 한미글로벌을 한번 보자고요. 한미글로벌이 11월 15일 날 자사주를 팔았어요. 290억에 팔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미글로벌 작년 영업이익보다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임원들 그 당시 똑같이 자사주 매도했어요. 정말 호재라면 팔지 않았겠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업 봐야 관계자들도 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죠. 예, 예. 예, 왜냐하면 한미건설이 연초에 9,000원대였는데 41,000원에 팔았거든요.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건설사를 또 주가를 보면 11월 초에 네옴시티 때문에 그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도 반짝 상승세를 했는데 다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좀 실질적인 계약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해외 수주를 많이 보라 그랬는데 국내의 주택 그 수익성하고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을 한 비교를 해보면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이 훨씬 낮아요. 아, 낮아요? 예, 높은 게 아니라?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네. 이 공사의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 어느 게 좋으냐도 좀 선별해서 보는 것도 네. 이 하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주택 건설 관련해서는 둔촌주공, 장위자이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특공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둔촌주공은 현대건설이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장위자이는 자이니까 이제 GS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이제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국내 그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그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고 있대요. 네, 예. 예상했겠지만 네. 흥행은 되지 않았다. 뭐 물론 일반 경쟁률이 3.7대 1이니까 네. 예상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또 결론적으로는 크게 흥행은 되지 않았다. 둔촌주공이 뭐 단군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군이래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일반 분양은 어쨌든 일반 분양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크기가 그나마 대출이 되는 분양이거든요. 네. 대출이 되는 분양인데도 3.7대 1이고 이제 분양가가 12억을 넘어서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우리 84제곱이 가장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12억이 넘어서 이미 일반 대출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경쟁률이 뭐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2.5대 1 네. 최하 9.4대 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완전 흥행 참패는 아니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계약입니다. 이제 이게 뭐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미 그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보면 11월 달에 인천 연수구의 송도 자이드스타 이거 일반 그 계약할 때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8억 9억짜리도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도 호가 7일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경쟁률이 아니고 계약 포기까지 좀 지켜보고 보는 게 이 경기를 정확하게 짚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둔촌주공은 그러니까 1순위 청약이 3.7대 1로 이제 마감을 한 거군요. 근데 이 정도면 좀 호황이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거. 저조한 그렇죠. 예. 흥행은 아니다. 그죠? 아니죠. 예. 네. 부담되는 거고요. 또 하나 건설주를 볼 때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발 사태 자금 시장의 경색 현황이 조금 뉴스나 이런 건 줄어들었습니다만
수면 위로 가라앉은 거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닐 거거든요. 금리 네. 수준도 높아서요. 예. 건설사들이 그런 데 또 노출이 많아서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CD 금리가 네. 그나마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CD 금리 상승세는 멈췄는데 그리고 한전채 발행도 다행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도 1분기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음까지 갔어요. 어음이 지금 2개월째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음 부도율 자체가 이제 고공비행을 하고 있어서 여파가 어음까지 갔다는까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대형 건설사는 사실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견 건설사하고 저는 더 문제가 시행사들인데 현재 PF 통계를 보니까요. 2013년에 말에 PF가 36조였는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PF가 112조, 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PF가 어디에 다 몰려 있느냐? 시중은행보다는 보험, 여신 전문, 저축은행, 증권에 몰려 있어서 이게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이 잘못하면 뭐 그렇게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까지 가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중견건설사입니다. 중견건설사하고 시행사들이 당장 PF 대출이 중단되거나 조익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뭐 지킬 수 있겠지만 계열사도 있고 해서 롯데건설이 이렇게 땡겨왔듯이 중견건설사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내년 이제 건설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자들은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드린 대로 레고랜드 사태의 CD 금리는 좀 안정한 네. 주제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이제 역시 주택 경기가 중요하죠. 주택 경기는 여전히 뭐 조금 암울하고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원래 이제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내년도 SOC 예산을 봐야 돼요. SOC 예산이 2018년 이래로 처음으로 줄었어요. 예. 윤정부 들어서서 보통 정부 초기에 이걸 높이는데 이번 정부에는 좀 긴축이 들어가면서 SOC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했다면 남은 거는 역시 해외밖에 없다. 근데 해외를 보는데 해외는 밸류에이션을 볼 때 그 프로젝트 사업이 좀 원활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건설주 쪽의 전망입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건설주 얘기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